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은 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칼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칼날과 짝꿍이 되는 매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루엣 코리아에 있는 다양한 기계별 매트이거든요. 이 매트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커팅기는 이론적으로 종이만 끼워놓든 어쨌든 미디어만 끼워놓고 매트 없이 커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매트가 왜 필요할까요? 이건 종이 모형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르는 종이는 기본적으로 종이 이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직접 미디어만 넣었을 때 커팅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시트지죠. 그 시트지는 위에 시트지가 있고 그 밑에 이형지가 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을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형지가 안 잘리면 시트지는 깔끔하게 커팅이 돼서 떼서 이제 사용하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종이는 그런 이형지가 없이 잘리면 그 잘리는 그대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매트가 없으면 그 떨어져 나간 조각이 다시 커팅기 롤러에 끼거나 아니면은 그 조각이 혼자서 돌아서 커팅기가 이렇게 칼날이 돌 때 같이 돌아버려서 종이가 찌그러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모형을 할 때는 매트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트는 솔직히 비쌉니다. 네, 좀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 21,000원 정가가 나와 있죠. 좀 비싼 편이라서 여러 장 구매하기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매트가 비싸고 또 처음에 사용을 할 때 너무 강도도 세고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자작을 해서 매트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매트들이 두께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거는 두꺼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비슷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정품 매트 이외의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품 매트에 받쳐져 있는 롤러 압력값 이런 것들이 특히 두꺼운 게 더 문제가 되겠죠. 들쭉날쭉해서 이 롤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접착 풀 이런 것들은 덩어리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기계 안에 낄 수도 있고, 스프레이를 뿌렸는데 기계 앞에서 그 막 뿌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좀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기계 안에 또 끈끈이가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기계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품 매트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커팅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조각이 위에도 있고 이 아래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이 커팅이 됐을 때 위쪽은 잘 잘리는데 이쪽은 잘 안 잘린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너무 안 잘리는데 여기는 또 너무 잘 잘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와 매트가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잘 붙어 있어야지 압력값 강도를 설정을 했을 때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의 강도가 잘 커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내가 쓰는 매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를 의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품 매트와 같이 깔끔하게 잘 붙여서 쫙 밀어서 커팅을 해도 이런 경우가 간혹은 있는데, 만약 내가 비정품 매트, 호환 매트 같은 걸 사용을 했을 때는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팅 값을 잘 확인을 해서 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정품 매트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물론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종이 모형 같은 경우는 정말 얇은 종이의 압력 값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정품 매트를 쓰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매트에서 종이가 붙은 상태에서 종이를 떼어낼 때 이렇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떼어낼 때 종이는 돌돌돌 말리고 이 밑에 부품은 부품대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걸 커팅을 해 두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커팅을 할 때는 이 부품들이 종이에서 다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이걸 또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봉투 하나에 넣었는데 이게 그 부품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냥 종이에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하나씩 띄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잘 띄는 방법 뭐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죠.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도면들처럼 커팅 압력을 잘 조절을 하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뜯어가면서 할 수 있을 만큼 커팅 압력을 잘 조절하면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종이에 계속 붙어 있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뜯어서 쓰는. 그건 이제 칼날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매트랑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되게 하도록 압력을 잘 조절을 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말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매트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트 커팅 매트입니다. 여기에 종이를 이렇게 붙이면 웬만한 커팅 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 커팅을 하게 되죠. 커팅을 하고 난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띄워 보면 보통 이렇게 떼겠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 이렇게 말려버립니다. 이렇게 말리고 끝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러다가 커팅된 조각이 얇은 부분은 그 부분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말린 종이는 치우고요. 이 종이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말린 종이는 다시 쓸 겁니다. 붙여서 어떻게 떼는 게 좋으냐? 이 종이를 떼는 게 아니라요. 이걸 이렇게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이걸 뒤집은 다음에 종이를 바닥으로 가게 하고 매트를 잡고 종이를 살짝 놓은 다음에 매트를 이렇게 쭉 눌러가면서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밑으로 눌러가면서 쭉 이렇게 띄어내면 보세요. 종이가 하나도 안 말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종이만 띄어냈을 때 상태는 이렇게 되고요. 매트를 띄어냈을 때 상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팅 압력을 잘 맞춰서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같은 요령대로 떼지 않으면 이것도 이렇게 말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말렸게 되면 이런 부분 다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종이 모형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두꺼운 종이, 이거 250g 짜리인데 이것보다는 이런 120g을 쓰시잖아요. 이거 떼어낼 때 이렇게 떼어내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조각이 더 잘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트를 이렇게 뒤집어서 쭉 내셔야 돼요. 물론 이때 주의할 사항은 역시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떼어낼 때 뒤집어서 종이를 먼저 잡고 너무 세게 이걸 눌러버리면 매트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U자로 된 상태에서 종이를 잡고 살살 이렇게 띄어내면 이게 두 번째 했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말리질 않고 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떼내실 때는 이 요령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착 붙은 상태에서 스크래퍼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스크래퍼로 잘 떼어내면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밀어낼 때 종이가 끼일 수가 있어요. 이 스크래퍼와 이 밑에 매트 사이에 종이가 끼어버리면 이 종이가 Z자로 눌려지는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이를 떼는 게 아니라 매트를 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의 그 커팅한 조각을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지금 보시는 건 이 매트입니다. 라이트 매트죠. 이 매트를 여러분 오래 사용을 하고 싶으신데 이 매트를 어떻게 하면 오래 사용하시는 게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처음 구매를 했을 때 이 매트 보호 필름이 같이 붙어져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비닐 이렇게 붙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물론 지금 저도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여기 보면 조금 먼지나 이렇게 티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이런 게 묻지 않도록 보호 필름을 보호해서 붙여주시면 훨씬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보통 이거 사면 그냥 이거 휙 이렇게 버릴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걸 계속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걸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접착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정품 매트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접착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기에는 어떻게 쓰느냐, 이게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오래 쓰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압력 강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품 매트를 오래 쓸 수 있는, 최대 한 2, 3년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 방식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품 매트를 준비를 합니다. 저는 카메오 플러스용 정품 매트이기 때문에 좀 큰 편이죠. 여기에다가 포트레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종이, 이 종이보다 약간 두꺼운 종이를 붙이는 분들도 있고 그냥 A4 복사지를 붙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칼날 보호까지 생각을 해서 두꺼운 종이 200g 정도 되는 종이를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걸 커팅 위치에 붙이는 거죠. 먼저 이걸 이렇게 붙입니다. 구매를 했을 때요. 이거 그대로 떼어내면 진짜 떼기 힘든 정말 든든한 종이죠. 이 위에 제접착풀을 바르는 겁니다. 이 스프레이는 여기 롤러가 지나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스프레이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롤러가 지나가는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제접착풀을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제접착풀이 사실 이렇게 바르게 되면 덩어리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제접착풀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 오래 안 써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자, 아무튼 이런 제접착풀을 여기 바르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 상태의 제접착풀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거의 안 써서 제접착풀을 이렇게 발라서 깔끔하게 펴 발라 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덩어리진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스크래퍼 같은 걸로 잘 눌러서 일정하게 펴 발라 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도면을 여기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A4 크기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롤러가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적인 정품 롤러를 쓰기 때문에 롤러의 압력값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바르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는 압력값이 반드시 틀어지게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칼날 강도 테스트하는 것을 여러 번 자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영지 역할을 하는 이 종이는 만약에 너무 해졌다 그러면 이건 띄어서 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종이만 계속 갈아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정품 매트 자체는 굉장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팁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매트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 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